permission과 보안 시스템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클로드 코드의 permission 시스템을 통해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강의에는 퀴즈 10개가 포함되어 있으니 집중해서 학습해주세요. 오늘 학습할 내용은 총 6가지입니다. permission namespace, allow ask deny 권한 모델, edit 권한과 파일 보호, bash 명령어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 plan 모드의 읽기 전용 권한, 그리고 외부 디렉토리 접근 제어입니다. 각 주제를 통해 실무에서 필요한 보안 개념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permission namespace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ermission namespace는 클로드 코드의 모든 권한 설정을 담는 최상위 컨테이너입니다. 회사의 보안 정책 문서처럼 누가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 한 곳에서 관리합니다. 크게 3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edit는 파일 편집 권한을, bash는 터미널 명령어 권한을, MCP는 외부 도구 연동 권한을 담당합니다. permission namespace의 기본 구조를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permission 인터페이스는 4가지 주요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edit는 edit permission 타입으로 파일 편집 권한을 설정합니다. bash는 bash permission 타입으로 터미널 명령어 권한을 설정합니다. MCP는 MCP permission 타입으로 외부 도구 연동 권한을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notifications는 notification settings 타입으로 알림 설정을 담당합니다. 각 영역은 독립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서 프로젝트별로 맞춤형 보안 정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permission 시스템이 필요할까요? 과거 AI 도구들은 사용자가 허락 한 것을 그냥 실행해버렸습니다. 실수로 중요한 파일을 삭제하거나 위험한 명령어를 실행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권한 관리 시스템이 등장했습니다. AI의 무분별한 파일 접근을 방지하고 위험한 명령어 실행을 차단하며 프로젝트별로 맞춤형 보안 정책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권한 모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llow, ask, deny는 권한의 3가지 상태입니다. allow는 자동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신뢰하는 안전한 작업에 사용합니다. ask는 매번 사용자에게 확인하는 것으로 중요한 작업에 적용합니다. deny는 무조건 차단하는 것으로 위험한 작업을 막습니다. 스마트폰 앱의 권한 설정처럼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권한 모델 설정 예시를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permission level 타입은 allow, ask, deny 3가지 중 하나를 가질 수 있습니다. bash 명령어 권한 설정에서 allow 배열에는 자동 허용할 명령어 패턴을 등록합니다. npm 별표는 npm으로 시작하는 모든 명령어를 허용합니다. git status는 git status 명령어만 허용합니다. deny 배열에는 무조건 차단할 명령어를 등록합니다. rm 별표는 위험한 삭제 명령어를 차단하고 sudo 별표는 sudo 명령어 전체를 차단합니다. 두 배열에 없는 명령어는 자동으로 ASCII 상태가 됩니다. 권한 우선순위에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deny가 allow보다 항상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bash 전체를 allow에 넣고 rmrv를 deny에 넣으면 rnrf 명령어는 여전히 차단됩니다. 이는 보안의 기본 원칙인 허용보다 차단이 우선을 따르는 것입니다. 와일드카드 패턴을 지원하여 여러 명령어를 한 번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최소 권한으로 시작한 후 필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은 edit 권한과 파일 보호입니다. edit 권한은 파일 편집에 대한 제어를 담당합니다. File Protection 설정을 통해 특정 파일이나 패턴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워드 문서의 보호 모드처럼 중요한 파일을 실수로 수정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실무에서 꼭 보호해야 하는 파일들이 있습니다. 환경 변수 파일인 DNV 파일, Package Lock, 보호 중요성 같은 잠금 파일, 그리고 핵심 비즈니스 로직이 담긴 폴더를 보호해야 합니다. 파일 보호 설정을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File Protection 인터페이스는
pattern과 permission 두 가지 필드를 가집니다. pattern은 보호할 파일 경로 패턴을 지정하고 permission은 ASCII 또는 deny 값으로 보호 수준을 설정합니다. edit 설정에서 file protections, 배열의 보호 규칙을 등록합니다. 번두의 별표 패턴은 모든 환경 변수 파일을 제니로 보호하여 편집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별표 .config, .jn 모든 config 파일을 ASCII로 설정하여 편집 전 확인을 요청합니다. 패키지과 DSN 파일도 제니로 보호하여 의존성 충돌을 방지합니다. 길러 패턴을 사용하면 효율적으로 파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별표 와일드카드를 사용하면 본 프로덕션 등 모든 환경 변수 파일을 한 번에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디렉토리 단위로도 보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src core 패턴은 핵심 비즈니스 로직이 담긴 폴더 전체를 보호합니다. 실무에서는 환경 변수 파일, 잠금 파일, 설정 파일처럼 꼭 보호해야 할 파일을 정확히 식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bash 명령어 화이트리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ash 권한에서 allow 배열이 바로 화이트리스트입니다. 여기에 등록된 명령은 클로드 코드가 사용자 확인 없이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개발 중에 자주 사용하는 안전한 명령어를 등록해두면 작업 효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기 좋은 명령어는 npm, pnpm, yarn 같은 빌드 도구, jest, pytest 같은 테스트 도구, 그리고 status, get def 같은 버전 관리 읽기 명령어입니다. 반대로 bash 명령어 블랙리스트도 있습니다. deny 배열은 블랙리스트로 절대로 실행되면 안 되는 위험한 명령어를 등록합니다. 대표적으로 rm의 rf는 파일을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하는 위험한 명령어입니다. sudo는 관리자 권한으로 시스템을 변경할 수 있어 위험합니다. shimo.777는 모든 사용자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하는 위험한 권한 변경 명령어입니다. 이런 명령어들은 시스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차단해야 합니다. bash 명령어 권한 설정을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bash 설정에서 allow 배열에는 안전한 명령어를 등록합니다. npm 별표는 npm으로 시작하는 모든 명령어를 허용합니다. git statue는 저장 소상 상태 확인만 허용합니다. jest 별표는 테스트 실행을 허용합니다. deny 배열에는 위험한 명령어를 등록합니다. rff 별표는 위험한 삭제를 차단하고 sudo 별표는 관리자 권한 실행을 차단하며 shimo.777 별표는 위험한 권한 변경을 차단합니다. 콜론과 별표의 조합으로 명령어 패턴을 지정할 수 있으며 denay는 항상 allow보다 우선합니다. plan 모드의 읽기 전용 권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lan 모드는 클로드 코드를 읽기 전용 상태로 전환합니다. 이 모드에서는 파일을 읽고 분석할 수 있지만 수정이나 명령어 실행은 불가능합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열람만 할 수 있고 가져갈 수는 없는 것처럼 안전하게 탐색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plan 모드가 유용한 상황은 대규모 리팩토링 전 코드 구조를 파악할 때, 버그 원인을 분석할 때, 그리고 코드 리뷰 시 안전하게 탐색할 때입니다. plan 모드의 도구 제한을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plan 모드에서는 허용되는 도구와 차단되는 도구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허용되는 도구는 읽기 전용으로 read는 파일 읽기를, globe는 파일 패턴 검색을, grep는 내용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차단되는 도구는 쓰기와 실행으로, edit는 파일 편집이 불가능하고, write는 파일 생성이 불가능하며, bash는 명령어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plan 모드는 의도적으로 기능을 제한하여 계획 단계에서 실수로 코드를 변경하는 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합니다. plan 모드의 활용 시나리오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규모 리팩토링 전에는 먼저 전체 코드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버그의 원인을 분석할 때는 여러 파일을 읽으면서 문제를 찾아야 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의 아키텍처를 이해할 때도
코드를 읽기만 해야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은 보는 것이 중요하고 바꾸는 것은 아직 이른 경우입니다. 플랜 모드에서 충분히 계획을 세운 후 Exit Plan Mode 도구로 일반 모드로 전환하여 실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과 실행을 분리하는 것이 안전한 개발의 기본입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디렉토리 접근 제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클러드 코드는 기본적으로 작업 디렉토리 내에서만 동작합니다. 프로젝트 폴더 외부의 파일이나 시스템 디렉토리에 접근하려면 명시적인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는 아파트의 각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 옆집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샌드박스 개념으로 프로젝트를 격리하고 etc. 유저 같은 시스템 디렉토리를 보호하며 멀티 프로젝트 환경에서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샌드박스와 최소 권한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샌드박스는 어린이 놀이터의 모래밭과 같습니다. 아이들이 모래밭 안에서는 자유롭게 놀 수 있지만 밖으로 나가면 부모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클러드 코드도 마찬가지로 작업 디렉토리라는 샌드박스 안에서는 자유롭게 동작하지만 밖으로 나가려면 사용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작업 디렉토리 내에서는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지만 외부 경로에 접근할 때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최소 권한 원칙으로 필요한 만큼만 접근을 허용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Permission 네임스페이스에서 관리하는 세 가지 주요 권한 영역으로 올바른 조합은 무엇인가요? 1번 Edit Bash MCP, 2번 Read Execute, 3번 Allow Ask Deny, 4번 File Command Network.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번 Edit Bash MCP입니다. Permission Namespace는 파일 편집 권한, Bash 터미널 명령 권한, MCP 외부 도구 연동 권한의 세 가지 주요 영역을 관리합니다. Allow, Ask, Deny는 권한의 세 가지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지 영역이 아닙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Allow, Ask, Deny 권한 모델에서 Ask 상태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해당 작업을 무조건 차단한다. 2번. 해당 작업을 자동으로 허용한다. 3번. 해당 작업 실행 시 매번 사용자에게 확인을 요청한다. 4번. 해당 작업의 로그만 기록하고 실행한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3번. 해당 작업 실행 시 매번 사용자에게 확인을 요청한다입니다. ask 상태는 해당 작업이 실행될 때마다 사용자에게 확인을 요청합니다. allow는 자동 허용, deny는 무조건 차단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중요한 작업에 대해 사용자가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중 네임스페이스의 설정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Settings won't JSON 저장된다. 2번. 프로젝트별로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3번. 설정 파일 자체의 보안도 중요하다. 한번 설정하면 모든 프로젝트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중히 선택해 주세요. 정답은 4번. 한번 설정하면 모든 프로젝트에 동일하게 적용된다입니다. permission 설정은 프로젝트별로 다르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론트엔드 프로젝트에서는 배포 스크립트 실행을 허용하지만 데이터베이스 관련 명령어는 차단하는 등 맞춤형 설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번 설정하면 모든 프로젝트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bash 명령어 권한 설정에서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의 차이점으로 올바른 것은? 화이트리스트는 목록에 없는 명령어를 허용하고 블랙리스트는 목록에 있는 명령어를 허용한다. 2번. 화이트리스트는 목록에 있는 명령어만 허용하고 블랙리스트는 목록에 있는 명령어만 차단한다. 3번. 두 방식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4번. 화이트리스트는 보안이 약하고 블랙리스트는 보안이 강하다.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2번. 화이트리스트는 목록에 있는 명령어만 허용하고
블랙리스트는 목록에 있는 명령어만 차단한다입니다. 화이트리스트 allow 방식은 명시적으로 허용된 명령어만 실행할 수 있고, 블랙리스트 deny 방식은 명시적으로 차단된 명령어만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안 관점에서 화이트리스트 방식이 더 안전한데, 예상치 못한 위험한 명령어도 기본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5번째 퀴즈입니다. 플랜 모드의 읽기 전용 권한안이 필요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2번. 코드 분석 및 계획 단계에서 실수로 인한 파일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3번.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단순화하기 위해 4번. 네트워크 대역폭을 절약하기 위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 코드 분석 및 계획 단계에서 실수로 인한 파일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입니다. 플랜 모드는 코드를 분석하고 작업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파일을 읽기만 하고 수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읽기 전용 권한을 적용하면 계획 단계에서 실수로 파일을 변경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6번째 퀴즈입니다. 외부 디렉토리 접근 제어가 이유와 그 구현 방식으로 적절한 설명은? 프로젝트 디렉토리 접근은 항상 허용되어야 개발 효율성이 높아진다. 2번. 프로젝트 범위 밖의 시스템 파일이나 민감한 디렉토리에 대한 무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 경로를 제한해야 한다. 3번. 외부 디렉토리 접근 제어는 네트워크 보안과만 관련이 있다. 4번. 외부 디렉토리 접근 제어는 파일 읽기에만 적용되고 쓰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중히 선택해 주세요. 정답은 2번. 프로젝트 범위 밖의 시스템 파일이나 민감한 디렉토리에 대한 무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 경로를 제한해야 한다입니다. 외부 디렉토리 접근 제어는 AI 에이전트가 프로젝트 범위를 벗어나 시스템 설정 파일, 다른 프로젝트의 민감한 데이터 등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를 통해 의도치 않은 시스템 변경이나 데이터 유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7번째 퀴즈입니다. 회사에서 클라우드 코드를 도입할 때 permission 설정 파일을 버전 관리에 포함해야 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파일 용량을 줄이기 위해 2번. 설정 파일의 변경 이력을 추적하고 팀 전체가 동일한 보안 정책을 사용하기 위해 3번. 자동 배포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permission 설정이 코드 실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2번. 설정 파일의 변경 이력을 추적하고 팀 전체가 동일한 보안 정책을 사용하기 위해입니다. permission 설정 파일을 버전 관리에 포함하면 2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설정 변경 이력을 추적하여 누가 언제 어떤 권한을 변경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팀 전체가 동일한 보안 정책을 공유하여 일관된 보안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8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시나리오에서 가장 적절한 권한 설정 조합은 무엇인가요? 프론트엔드 프로젝트에서 npm 빌드 명령어는 자동 허용, 데이터베이스 삭제 명령어는 차단, 배포 명령어는 매번 확인 필요. 1번 npm build, deny db delete, allow deploy, ask. 2번 npm build, allow delete, deny deploy, ask. 3번 npm build, ask db delete, deny deploy, allow. 해본 npm build, allow db delete, ask deploy, deny.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 npm build, allow db delete, deny deploy, ask입니다. 시나리오에 따르면 npm 빌드는 자동 허용 allow, 데이터베이스 삭제는 차단되니, 배포는 매번 확인 ask이 필요합니다. 이는 일상적인 개발 작업은 원활하게 진행하면서 위험한 작업은 차단하고 중요한 작업은 사용자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합리적인 보안 정책입니다. 9번째 퀴즈입니다. 에딧 권한과 파일 보호 설정에서 File Protections 배열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1번.
모든 파일의 읽기 권한을 관리한다. 2번. 특정 파일이나 패턴에 대해 편집 권한을 세밀하게 제어한다. 3번. 파일화 설정을 담당한다. 4번. 파일급 정책을 정의한다.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2번. 특정 파일이나 패턴에 대해 편집 권한을 세밀하게 제어한다입니다. File Protections 배열은 특정 파일이나 파일 패턴에 대해 편집 권한을 세밀하게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설정 파일, 환경 변수 파일 등 민감한 파일들에 대해 수정을 제한하거나 확인을 요구하는 규칙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퀴즈입니다. Permission 시스템에서 각각 영역 edit, MCP이 독립적으로 선 가능한 것의 실무적 이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설정 파일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 프로젝트 특성에 맞게 파일 편집은 자유롭게 허용하되 특정 명령어는 차단하는 등 세밀한 제어가 가능하다. 3번. 시스템 부하를 분산시킬 수 있다. 4번.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 신중히 선택해 주세요.